상처가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괜찮아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최악의 순간을 겪어도 미소 지을 수 있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강해져야지. 그럴 수 있어. 그래야 돼. 아자! 아자!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의 성격을 읽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PPT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을 읽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성격을 읽고 싶었고 마음을 읽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의 마음을 읽어서 용돈을 두둑히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상한가와 하한가를 잘 알아차려서 주식을 대박 차리고도 싶었고, 여자친구의 심리를 읽어서 여자친구가 왜 그러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성격을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1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시죠. Rhea? You can hear me. Good. How you feeling? Drugs from the hospital should be wearing off pretty quick. You know, we have some non-hospital food if you're hungry. Don't be afraid. We're here to help you. Where am I? You're upstate New York, just 30 miles outside of a little town called Lincroft. My name is Michael, and I know all about you. I know about the voices, all about them. How they changed when they put you in Brookridge, right? They screamed and mumbled, even laughed at you. I even know things about you don't know yourself. Would you like to hear one? You're not crazy. Those voices in your head, they're not in your imagination. They come from outside of you. They're real. Look at me. Come on, look at me. No! Blocking? Set it up. Okay. Blocking. Freya, look at me. No one's gonna hurt you. Come on, look at me. The voices in your head are the thoughts of everyone around you, everyone in this room. Come on, Freya, no one's gonna hurt you. Look at me. Look at me. You can read minds. Freya, you're a telepath. 방금 전에 보신 소트 크라임즈라는 영화가 주인공인 프레아가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생긴 다른 에피소드를 가진 영화인데요. 우리도 프레아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스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를 보시죠.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 DNA와 학습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평행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학적 원리,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성격 특성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외향과 내향의 차이입니다. 외향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타인과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데요. 마음이라는 배터리가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생활해야지 활동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수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혼자 사색에 잠기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사색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말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얘기하는데, 이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외향은 E, 내향은 I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감각과 직감의 차이입니다. 사과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과를 보면. 할미꽃입니다. 이 할미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간 사과를 본다면 이 사과의 빨간 테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잎줄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맥킨토시 사과처럼 생겼다. 잎줄기는 1cm다. 사과가 매끄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감적인 사람들은 사물과 관련된 연관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 그리고 파이로도 해먹을 수 있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미꽃은 감각적인 사람들은 잎줄기가 빨간색이야, 잎줄기가 1cm야 이렇게 생각하고, 직감적인 사람들은 할머니가 생각나는 곳, 그리고 꽃을 주는 아가씨 같은 게 생각납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일의 모방 능력이 뛰어나고 일 자체를 즐기는가 반면에, 직감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나 창의성 그리고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감각을 S, 직감을 N이라고 합니다. 감각과 직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범죄와의 전쟁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보기가 있죠. 1번 경찰력의 보강, 엄중한 판결, 교도소의 확충. 2번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충.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세요. 감각적인 사람은 1번을 선택 확률이 2배가 높았습니다. 직감적인 사람보다. 두 번째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선택한 사람이, 직감적인 사람이 3배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질문을 주고 똑같은 보기를 줘도 감각과 직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감각과 직감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여기서 감각을 S, 직관은 N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걸 볼까요? 사고와 감정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사건을 나쁘다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감정이입이 잘 돼 한 발짝 앞서서 사건을 갱화시켜버립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틀리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인 사람들은 사건을 틀리다 맞다라고 해석하고 논리적 법칙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들이 사고적인 사람들과 감정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사고적인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들이 더 빨리 나가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적인 사람들이. 이게 사고, 이게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다면 객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다가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을 도와준다라는 측면에 더 업무를 집중할 시에 그 사람이 더 객관적인 사람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나 그리고 CEO 같은 직업이 어울립니다. 여기서 사고를 T, 감정을 F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판단과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판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매일 가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인식적인 사람들은 A에서 B로 가는 걸 어떻게 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A가 서울이고 B가 부산이라면 내가 대구를 거쳐가든 광주를 거쳐가든 그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로 갑니다. 판단과 인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판단형의 계획표입니다. 여행지는 모나코, 여행 목적은 휴식, 숙박은 어떻게, 첫째 날은 어떻게, 날짜에 맞춰서 아주 계획적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체계적 조직적인 활동을 중요시하고 인식형의 계획표입니다. 자유시간, 그때그때 생각하자, 이런 계획표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융통과 개방성을 중요시하는데요. 그러니까 판단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3개월 뒤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식적인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약속이 있다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적인 사람들이 더 빨리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사회는 지식의 홍수 그리고 지식이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서 판단적인 사람들은 더 빨리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인식적인 사람들은 더 일처리를 못한다고 느껴지지만 현대사회에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을 J, 인식을 P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MBTI를 알아봤는데요. MBTI는 외양, 내양, EI, 직감 S, M, 감각 S, 직관 N, 사고 T, 감정 F, 판단 J, 인식 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MBTI에 대한 16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향, 감각, 사고, 판단입니다. 내향, 감각, 감정, 판단입니다. 내향, 직관, 감정, 판단입니다. 세상의 소금명, 임금지평의 권력형, 애언자형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스파크형인데 대한민국 1%입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대인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종교적인 그리고 자기 이해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T를 하고 있고 이 PT를 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두 번째로 성격 유형에 따른 기능적 계층적 순서를 알아볼 수 있는데 ISTJ가 내향, 감각, 사고, 판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1위 기능이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위 기능은 운전 옆에 있는 사람이고 3위 기능은 운전 뒤편에 있는 6살짜리 꼬마고 4위 기능은 2살짜리 꼬마입니다. 그래서 1위 기능이 자신이 맞는 대로 따라야지 강점을 개발해야지 만약에 직관이 4위 기능이 2살짜리 아이가 1차 기능에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창의력이 없는데 직관적인 이렇게 사회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모임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내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류라는 겁니다. 물론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강점이 1위 기능이 감각이라면 감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신지 아시겠죠? 반대로 직감적인 사람들이 미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술은 어떤 선 그리는 거나 이런 걸 감각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향인지 알고 어떤 특성인지 알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SJ형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의자라고 하고 SP형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의자, MT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주의자, MF형 같은 경우에는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ISTJ, 그러니까 ISTJ와 ISFJ는 한 글자 차이죠. 사고와 감정의 차이인데 친구가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같은 감각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1차 기능이 친구는 사고, 감정으로 생각하고 나는 감정, 사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와 친구가 다른 것은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영자 입장이라면 친구가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 만약에 조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나 협상을 내가 이렇게 협상을 주도권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성향대로 맞추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INTJ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토론에서 이기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이기고 싶은 상대가 사고와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감정이 3차 기능이고 감정이 4차 기능, 감각이 3차 기능인데
그러면 감정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말을 하던가 감정적인 말을 시키면 이 사람은 1차 기능이 사고고 직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위 기능은, 이 1위와 2위 기능은 20세 이전에 개발되고 3위는 30세, 4위 기능은 50살에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상대방이 나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MBTI 굉장히 재밌죠. 이처럼 심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학문인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여러분께 설명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러면 폴 티저, 파알의 바비라 베런 티저, 더난 출판사의 사람의 성격이 읽는 법을 참고했고 3개의 석사학위 논문과 2개의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